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치치예요. 저는 지금 미국 애리조나에 살고 있어요. 이분이 저의 아빠고요. 다정한 엄마. 그리고 가끔 다투긴 하지만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는 언니예요. 사실 전 3개월 전 한국에서 왔어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고향을 떠나 먼 곳을 오게 됐지만 저를 응원해주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제 곁에 있거든요. 한국의 친구들아, 너희들은 잘 지내고 있니? 안녕하십니까, 유석현입니다. 미국으로 입양된 애완견 치치의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치치의 이름엔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팔과 다리는 없지만 전 세계의 희망 전도사로 불리는 닉 부이치치의 이름 뒷글자를 따서 지었다고 하는데요. 살기 위해서 네 다리를 절단하고 어려운 재활도 꿋꿋이 견뎌냈지만 치치가 가족을 찾은 건 한국이 아닌 미국이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버림받아도 믿을 건 사람뿐인 애완동물들. 지금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인천에 살고 있는 현주 씨는 지난 8일 이후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소중히 키우던 반려견 초롱이가 문이 잠시 열린 틈을 타 집 밖으로 나가버렸기 때문입니다. 3, 4일 울었어요. 3, 4일을. 설거지하면서도 막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주위에, 집 안에. 현주 씨가 초롱이를 처음 만난 건 벌써 7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키우던 반려견이 죽은 뒤 힘들어하던 현주 씨가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초롱이에 반해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한 겁니다. 두 아들이 있지만 초롱이는 막내딸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기분이 우울할 때 다가와서 애교를 부리는 것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제일 먼저 반기는 것도 초롱이였습니다. 내 친구이자 뭐 같이 동반자자 막 그런 의미였죠. 근데 딸이죠, 완전. 저한테는 딸이죠, 걔가. 그런 초롱이를 잃어버린 현주 씨는 목이 쉴 때까지 초롱이를 부르며 온 동네를 다녔습니다. 식구들이고 뭐고 동네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좀 찾아달라고. 근데 우리가 강아지 이뻐하는 거 아니까 흔쾌 애들 다 나와서 찾아주더라고. 행방불명된 지 3주째. 초롱이에 대한 그리움은 어느새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밖에서 굶고 지내지는 않는지, 혹시 사고를 당한 건 아닌지. 차라리 마음씨 좋은 누군가 데려다 키워 초롱이가 그저 잘 지내고 있기만을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이쁘게만 키워주면 감사한 거죠, 나한테. 근데 만약에 잘못됐을까 봐 그거 만에 하나라도 그런 거 있으니까 또 마음. 초롱이처럼 길을 잃은 아이들이 모여있는 경기도의 한 유기동물 보호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700마리가 넘는 유기견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이곳에서 초롱이와 비슷한 흰색 몰티즈 유기견을 만났습니다. 이 녀석의 새 이름은 16050711. 2016년 5월 7일 11번째로 입소했다는 의미입니다. 보호소 직원들은 그러나 절대 새 이름을 부르진 않습니다. 잠시나마 이름을 불러주고 정이 든다는 것 자체가 유기견과 직원들 모두에게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이름 붙여주고 나면은 정이 더 들고 또 이제 나중에 안 좋게 보내야 될 때는 힘들어서요. 녀석은 서울 면목동의 한 도로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한쪽 눈은 심하게 얻어맞은 듯 튀어나왔고 상처도 컸습니다.
피부 질환 때문에 털이 빠진 곳도 많았고 양쪽 귀에서는 피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생명을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몸이 그렇게 아픈데도 사람이 그리웠는지 처음부터 보호소 직원을 잘 따랐다고 합니다. 이제 다행히 건강을 회복 중이지만 크게 다친 눈은 안타깝게도 어쩔 수 없게 됐습니다. 눈 자체가 완전히 손상을 받아서 지금 눈은 완전히 이제 실명한 상태고요. 오늘도 20마리 남짓한 애완견들이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이 보호소에 있는 동안 굶지 않고 치료도 받을 수 있게 된 건 그나마 행운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 마하트마 간디가 한 말입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동물들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까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여인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방송인 김생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그리고 취재를 맡은 김주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방송 보시면서 샵 0024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024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앞서 보신 화면은 안타깝게도 키우던 반려견을 잃어버린 내용이었습니다. 김 기자, 이렇게 잃어버리거나 버려진 유기동물들, 이게 하나에 8만 마리나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반려동물 수가 100만 마리라는 집계가 나올 정도로 반려동물 아주 보편화되어 있지만 동시에 유기동물 숫자 역시 엄청난 수준입니다. 예.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유기동물 숫자는 8만 2,082마리. 전국적으로 한 해 관리 비용만 100억 원이 넘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질문 간단한 것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김생민 씨, 네. 혹시 하루에 발생하는 유기동물 숫자 얼마나 되는지 한번 예측해 보시겠습니까? 너무 당황스럽네요. 아니 처음 화면이 너무 슬픈 화면이 나와서 네. 정신이 막 혼미한데요. 그래도 뭐 전국적으로는 뭐 한 50마리에서 한 70마리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는데요.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입니다. 저도 처음에 취재를 가기 전까지는 정확한 숫자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하루에 발생하는 유기동물 숫자는 220마리가 넘는 수준입니다. 이 중에 개가 72%로 10마리 가운데 7마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고양이 순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유기동물이 발견이 되면 우선 유기동물 보호소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평균적으로 23일가량을 머물게 되는데요. 유기동물 보호소에 간 유기동물 가운데 2마리 가운데 1마리 정도에 해당하는 46%가 주인을 찾아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 입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절반가량은 안락사되거나 자연사되거나 병사해서 보호소에서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10일 동안 동물 보호소에 머물고 입양이 안 된 경우에는 안락사 대상이 된다는 건데요. 조 대표께서는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그 구조 요청을 받아서 관계 기관에서 구조를 해서 들어가면은 10일 동안 법적으로 공고 기한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예. 그 이후에 이제 20일까지 가는 건 각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서 기간을 좀 연장한 거고요. 예. 그 기간 안에 그 보호자가 찾으러 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이제 입양을 해가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안락사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거죠. 실질적으로 시설이라든가 관리 인력의 뭐 문제 이런 거 등으로 해서 예.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보통 그 입양되는 숫자가 많은지 아니면은 안락사되는 숫자가 많은지 궁금한데요. 여지껏은 그 안락사하고 그 안에서 죽는 이제 병사 이 비율이 높았어요. 예. 그런데 그 2015년서부터는 안락사 비율이
조금 입양하고 귀가일보다 조금 낮아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여차관께서는 이런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유기동물한테 물어보면 제일 잘 알 텐데요. 말을 못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동물보호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동물보호 관련해서 그 애로사항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전화를 하면 저희들이 답변을 해주는데 그 주로 이제 상담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 살 때는 굉장히 기워서 샀는데 예. 그 순간적으로 결정하니까 금방 또 실적을 내는 것이죠. 예. 그래서 못 키우겠다. 사갔는데 집에서 반대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똥오줌도 좀 가리고 좀 자기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똥오줌 안 가리고 하니까 이제 귀찮죠. 귀찮아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키우는 과정에서 그 반려동물들이 그 준비에 걸리면은 비용이 예. 굉장히 듭니다. 예. 그게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또 이제 안 하는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실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본인은 키우고 싶은데 본인 스스로의 그 사정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다든지 자기 본인이 막 병에 걸려서 키울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주로 유기견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 판단. 네, 그렇군요.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좀 궁금증 간단한 게 좀 있었는데요. 그 보통 유기동물 보호소 혹은 유기동물 보호센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좀 사용되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혹은 차이점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장관님. 저희들 현재 법상으로는 동물보호센터가 맞습니다. 그래서 예. 지자체장이 그걸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지자체장이 설치하다 보니까 지역 여건에 따라서 좀 약간씩 다른 이름들을 쓰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생민 씨는 동물 관련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진행도 하시고 관여를 해왔는데 네. 이런 뭐 안락사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이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듭니다. 이 동물 관련 프로그램을 15년 넘게 했는데요. 정말 많이 의식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반려동물이라는 얘기인데 이 의미가 정말 가족, 친구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무언가의 의견이나 판결이 나왔을 때 질문을 하면은 아직도 동물을 그 법 쪽에서는 물건 예. 그러면 자동차나 핸드백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권이 있으신 분들도 할 수가 없다. 법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슬퍼하고 예. 근데 정말 너무 많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너무 많은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반려동물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의식이 바뀐다면 예. 또 10년 후에는 더 멋진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네,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보호소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보호받게 되는 유기동물들. 과연 그 이름처럼 제대로 보호받고 있을까요? 저희가 직접 취재해 봤습니다. 집을 잃어버리거나 버려진 강아지와 고양이들이 저마다 주인을 애타게 찾으며 함께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비록 좁지만 이곳에선 밤이슬을 맞지 않아도 됩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 거리를 헤매다니지도 굶주리지도 않아도 되는 이곳은 바로 유기동물 보호소입니다. 보호소의 여건과 시점에 맞춰서 보호기간은 무한정 연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와중에 또 입양을 또 주선을 해서 또 알아보고 해서 또 좋은 주인을, 새로운 주인을 만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보호소가 유기동물의 편안한 쉼터가 되어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충청 지역의 한 유기동물 보호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마당 한가운데 커다란 철장이 눈에 띕니다. 철장 안에는 큰 개 2마리가 갇혀 있고 바닥엔 치우지 않은 배설물이 쌓여 있습니다. 간판이 없었다면 유기동물 보호소라고 알아채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 관리자나 수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상황에서 거의 방치되다시피 그냥 갇혀 있는 거잖아요. 보호소라고 해봤자 보이는 건 사슴농장 한 귀퉁이가 전부. 이게 뭐예요? 지금 시설이요? 농장이에요? 네. 무슨 농장이에요? 사슴맥이에요. 지금 여기 유기동물 보호소라고 있던데 그거 들어온 거 아세요?
지나다니다가 저거 뭔가 난 그래 사슴 먹이는데 그거 뭐 사람들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시설 관리자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동물병원을 운영 중인 수의사입니다. 외부 업무를 이유로 보호소를 텅 비워뒀던 수의사는 취재진의 연락을 받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큰 개 2마리는 사슴 농장에, 나머지 작은 유기동물 10여 마리는 부근 건물 지하에 따로 보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소리라든지 이런 게 있어갖고 대형견 같은 경우 이런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작은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다는 건물 지하로 들어가 봤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유기견들이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갖가지 물건들이 쌓여 있는 곳에 동물들이 눈에 띕니다. 지하 사무실 한쪽, 마치 창고 같은 이곳이 바로 유기동물들의 보호 공간입니다. 그럼 저희가 보호기간 법적으로 열흘을 하루에 7,240원인가 전에 그렇게 줬거든요. 열흘 주고 열흘이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보호비 안 줘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다친 개들 있잖아요. 시술비 얼마 나오냐면 10,000원 나와요. 10,000원 나오면 어떻게 어째요? 보호기간 열흘이 지나면 녀석들은 통상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현행법상 유실 유기동물은 구조 직후 법적 공고기간 10일이 지나면 인도적 처리, 즉 안락사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처리 과정을 놓고 수의사와 동물보호단체 대표 간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게 독극물이에요? 그럼요, 선생님. 그건 맞추지. 누가 그걸 맞추지? 이렇게 무식한 사람인가? 안락사의 경우 우선 진정제를 투여하고 마취를 한 뒤 최종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게 최후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한쪽은 이 과정을 어겼다, 한쪽은 그렇지 않다며 논쟁이 뜨겁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했던 이성재 씨를 만나기 위해 취재진은 충북 제천으로 달렸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불법 안락사 문제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유기동물 보호소 문을 닫았습니다. 이 씨는 취재진에게 당시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내가 안락사 다 했거든요. 한 300마리 수사 없이 그 직접 했죠. 수의사만이 할 수 있는 동물 안락사를 직접 했다는 이 씨.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까지 그렇게 한 이유가 잘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해라고 그러니까 왜 안 하면은 뭐 다음 년에 계약이 되겠어요? 안 되지? 각각 의사에 다음 년을 내가 저기를 9년 동안을 했는데 내가 못한다 이러면은 다음 년서부터는 또 할 수 없는 거고 또 나는 또 위에서 얘기를 뭐 자기네가 지시하는 대로 여기 뭐 뭘 가져오라면 가져와야 되고 뭐 이런 식의 그 사실죠. 이 동물보호소는 시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었는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락사를 시키도록 지시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안락사에 필요한 약물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약을 주겠다고 시청 갔더니 안락사 약을 주고 박스로 주더라고. 그리고 안락사를 해라고 공구번호만 해주면 내가 안락사를 다 했거든요. 당시 담당 공무원이 이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보호기간이 지나 안락사를 시켜야 할 동물의 번호가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최후의 순서를 적어보낸 이른바 데스 메시지입니다. 이걸 보고 이 씨는 번호에 해당되는 녀석들을 차례대로 안락사 시켰다는 겁니다. 그렇게 최후를 맞은 녀석들은 300마리가 넘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수의사도 아닌 사람에게 약물을 건네주고 안락사 시키도록 지시했다는 이 씨의 주장. 하지만 담당 공무원의 말은 전혀 다릅니다. 정당은 업무에 틀립니다. 누구누구 안락사를 수사한테 인계 뭐 하라. 정당 업무를 지시를 하는 거 이렇게. 수의사가 안락사 시키도록 하라는 말을 이 씨를 통해 대신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이 씨에게 안락사를 지시한 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결국 수사로 이어진 진실게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안락사를 둘러싼 사람들 사이의 공방은 여전히 첨예하고 뜨겁습니다. 한때는 어느 집의 소중한 가족이었고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애타게 찾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르지만 말 한마디 못한 채 철창에 갇혀있는 녀석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저 사람들의 마지막 처분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반려동물들의 안락사,
과연 누구에게 안락한 죽음일까요? 신문고 돌발 퀴즈.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심리적 안정감과 친밀감을 주는 동물을 일컫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1번 야생동물, 2번 반려동물, 3번 유기동물.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0024로 보내주세요. 10분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네, 앞서 보셨습니다만 유기동물 보호소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자비하게 이루어지는 죽음을 보면은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데요. 여차관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동물보호센터가 유기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기관인데 그 기관에서 과연 유기동물에 대한 진정한 반려동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지 그런 좀 의문이 좀 듭니다. 다시 한번 좀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기자, 네. 이런 보호소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설이나 환경이 열악할까요? 네, 현재 전국의 유기동물 보호소는 300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호소들은 지자체와 위탁 계약을 맺고 지원금을 받으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인력이나 시설에 드는 비용은 점점 늘어나지만 예산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보호소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기견 한 마리가 보호소에 들어가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법적으로 10일의 공고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호소에서는 10일이 지난다고 해서 바로 안락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 기간 보호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20일을 보호소에 머무는 상황으로 가정해봤습니다. 일단 유기견 한 마리가 입소하면 지자체로부터 평균적으로 11만 9천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기견들에게 중간 정도 수준의 사료를 준다고 했을 때 사료 비용으로 6만 4천 원, 그리고 평균적으로 인건비가 7만 원 가량 듭니다. 여기에 안락사 결정이 난다고 하면 안락사 약물과 사체 처리 비용을 합쳐 또 2만 6천 원이 넘는 돈이 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유기견 한 마리가 보호소에 입소했을 때 4만 원이 넘는 손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경제 논리로 생각을 해보자면 동물 보호가 우선적으로 되기보다는 손해보다 이익을 내려고 하는 부실 보호소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차관님,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조금 있는데요. 예산 확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그러니까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 관리 책임이 실은 지자체 장한테 있거든요. 지역마다 이게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맞게끔 관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또 실제 일선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중앙정부가 다 파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법을 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선에서 관리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이제 지자체장한테 동물뿐만 아니고 많은 업무가 그렇게 위임이 돼 있고 또 그렇게 법에서 지정이 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어떤 지자체는 참 잘합니다. 자기들이 정말 예산을 넣어가지고 훌륭하게 하는 데도 있는데 어떤 지자체는 이제 법에서 책무가 지워지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이면은 좀 더 반려동물에 대한 가치를 좀 정확하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에 우리 좀 포커스를 맞추고 지자체도 자꾸 이제 교육도 시키고 지도도 하고 있고 한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거기 맞춰가지고 특히 서울이라든지 대전 같은 경우는 기초 지자체 주는 게 아니고 광역 지자체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참 잘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좀 잘 해서 실질적으로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좀 체계가 같이 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여기서 안락사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한데요. 조 대표님, 안락사와 관련해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예, 원래 안락사라는 것은 아까 영상에서도 설명이 나왔지만 동물을 편안하게 좀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 그 졸레틸이라든가 이런 그 마취제를 투여한 후 마취가 안정적으로 된 후에 석시니콜린을 투여해서 근육을 이제 마비시키는 건데요. 근데 이제 아까 영상에서 나왔듯이 바로 석시니콜린만 사용했다 하는 거를 안락사라고 수의사분이 주장하는 거는 저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사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그 마취제의 약값을 줄이기 위해서 바로 그냥 석시니콜린만 하는 그런 비인도적인 일들이 사실 그동안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좀 잡아줘야 되고요.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차관님께서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나 이제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자체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좀 균일하고 동물복지가 이제 잘 이렇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동일하게 지자체마다 그런 지원은 분명히 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통을 최소화하는 안락사 방법이 화면에 나왔는데 수의사들이 이거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처벌을 받게 됩니까? 그 동물보호센터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을 합니다. 지정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사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다음 분양하고, 그다음에 또 그 안락사 시키고 하는 나름의 준수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이제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만약에 못 지킨다 그러면은 지정 요건에서 탈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좀 관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할 때 그 동물보호센터마다 또 수의사가 다리 붙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참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분들이 정말 그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그런 문화, 가치 이런 걸 좀 인식을 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는 화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 대표님, 만약에 안락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입양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그런데요. 문제는 사실 그 유기동물 문제가 안락사만으로 그러니까 논할 수 없는 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처럼 개를 쉽게 사고 팔고 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는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시로 이런 유기동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 선진 사례를 보면은 동물을 그렇게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이 개를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호소에 가서 입양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어서 그래서 선진 사회에서는 안락사율이 현저히 낮고 대부분 입양으로 이제 다 유도하는 이런 정책으로 가고 있고요. 또 그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아예 어떠한 경우에도 안락사를 안 시키는 그 정책으로 이제 선거에서 그런 공약을 내거나 이렇게 하면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차관님, 현행법상 그 10일이 지나면 그 안락사 대상이 되는데 이 기간이 좀 10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도 있어요. 그 법상으로는 10일 공고 이후에는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가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안락사 시키라는 건 아닌데 그 아까 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뭐 예산 문제라든지 또 개 중에는 불치병 걸린 그 개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안락사를 시키는 꼭 뭐 10일 지나면 한다는 건 아닌데 뭐 그런 개들은 이제 아무래도 오래 놔둬봐야 뭐 별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좀 그렇게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좀 그 주인을 찾을 수 있으면 찾을 때까지 노력은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연장시킬 수 있으면 연장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좀 유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걸 20일로 늘렸더라고요. 근데 뭐 그 하기 전에도 보통 보면 한 2, 3일 정도는 일반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이제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한다 그러면은 그 기간은 뭐 별도로 안 정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알아서 좀 이렇게 늘려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생민 씨도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열흘 얘기 나오면은 정말 그 동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연예계에는 이 반려동물, 동물 사랑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서울시, 아직은 서울시지만 열흘이 더 늘어났잖아요. 20일이 됐잖아요. 사실 그 열흘의 카운트다운은 굉장히 공포였던 게 조금만 늦추면은 그냥 이틀 까먹으면 8일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더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가서 그 유기견을 입양하는,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다 악순환의 고리가 아니라 모든 게 다 선순환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유기동물을 좀 많이 입양하시고 동물을 사랑하는 걸 저희도 열심히 좀 전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동물 프로그램을 오래 하다 보면 안락사 관련한 뭐 경험이라든가 들은 얘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저희는 접하게 되고요. 사실 뭐 15년 넘게 그
저희 하는 그 동물농장이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희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유기동물? 저희 집에 오는 순간 그냥 바로 반려동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기동물이란 말을 좀 어떻게 좀 더 근사하게 바꿨으면 하는 것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도움을 줍니다. 절대적으로. 좋아하는 쪽은 얘기할 필요 없고요. 조금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얘기하면 일단 가장 큰 것은 현대인들의 그 갖고 있는 스트레스를 반려동물들이 정말 떨어뜨려 주고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몸이 불편하셨는데 저희 집에 유기견이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는 순간 그 에너지가 교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저희 아버지만 따라다니면서 너무너무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로는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합니다만은 기본적인 동물권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진국에서는 유기동물에 관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안보라 앵커. 네, 자 먼저 그림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흔히 쓰이는 말을 보실 텐데요. 금수저와 흑수저입니다. 태어난 환경에 따라서 삶이 극과 극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자, 그런데 버려지는 것만으로도 서러운 유기견 사이에서도 금수저와 흑수저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누가 이 금수저를 물었을까요? 자, 먼저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네, 독일입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독일 민법의 조문입니다. 생명을 가진 동물의 지위를 아예 법으로 딱 규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관리도 철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 번식업은 엄격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강아지는 출생을 하자마자 곧바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독일은 원천적으로 유기동물이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참 유명한 나라인데요. 꼭 키울 사람에게만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아주 까다롭게 한 것이죠. 설사 유기견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처럼 쉽게 안락사를 시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유기동물은 대부분 새 가정으로 입양시키고요. 안락사를 시킨다 하더라도 결정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당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동물보호소 수의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경우는 이 주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기는 하지만 동물보호소의 운영 수준은 높은 편입니다. 특히 동물보호소 운영자들에 대해서 주기적인 교육이 좀 진행이 되고요. 일부 수의과 대학에서는 아예 동물보호소과가 과목이 따로가 있습니다. 동물보호소 수의사를 양성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동물 학대를 마치 살인사건 같은 중요한 범죄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테네시주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주법을 위반한 동물 학대자의 신원을 온라인에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또 샌프란시스코의 동물 유기보호소는요, 유기동물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시설도 일단 최고지만 90% 이상의 유기견들이 보청견이나 심리치료견, 또 경찰견 등으로 다시 훈련을 받아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90%의 동물들이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이 되고요. 10%의 유기동물만이 안락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를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사정과 좀 너무나 비교가 되죠. 김생민 씨 아까 보시면서 좀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그 흑수저 유기견을 금수저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요즘 분위기로는 정말 갈 길이 굉장히 먼 것 같은데요. 네. 예. 의식의 개선 그리고 정부의 지원 이런 게 중요한데 우리가 정말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친구들이 생명이 있고 감정이 있다는 걸 느끼고 정말 고쳐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서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네,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사실 당연한 수저인데 금수저, 흑수저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유기동물에 관한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샵 0024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있었죠. 바로 강아지 공장 이야기입니다. 평생 새끼만을 낳기 위해서 사는 개들, 그 충격적인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강아지 공장으로 불리는 강아지를 평생 우리해봐두는 불법 번식장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애들을 가둬놓고 강제로 교배해서 임신시킨 후 난산을 하게 되면 무자격 업자가 외과 수술까지 해서 강아지들을 빼내는 이런 참혹한 현장을 봤습니다. 강아지 공장 문제를 당장 해결하라! 정부는 번식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밀폐업체 퇴출하라! 네, 강아지 공장 우리 조 대표께서 참담하게 바라보셨는데 같이 동행 취재를 하셨죠? 네, 저 영상들이 다 제가 그 현장에 있던 영상들이. 예.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일단 지금 갔다 왔는데도 보고 다시 영상으로 보니까 막 심장이 많이 뛰고 있는데요. 예. 정말 비참합니다. 얘네들이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 키우기 위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저런 농장들이 이제 생긴 건데. 예. 그렇다면은 인간이 좀 동반자로서 또 정서 교감을 위해서 이 태어나게 하는 애들을 저렇게 철저하게 어떤 새끼는 기계로서의 삶을 살게 하면서 이런 착취를 한다는 거에 대한 분노는 참 크고요. 예. 저런 애들 대부분이 마지막에는 그 부인과 질환이죠. 이제 사람으로 보자면 그런 자궁계 질환과 그다음에 유선 종양, 염증 이런 걸로 해서 다 제 수명에 못 살고 치료도 못 받고 죽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체를 버린 현장들도 많이 봤고요. 참담합니다. 강아지 공장 철폐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운동이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벌어지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 관심이 정말 필요한데 정말 이 성원이 뜨겁습니다. 예. 연예인분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운동에 앞장서고 있고요. 서명 운동이 확산되면서 현재 30만 명 이상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여차관께서 지금 보시면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강아지 공장. 예, 그 법상으로는 그 반려동물 생산업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시설도 있어야 되고 장비도 있어야 되고 뭐 인력도 있어야 되고 하도록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맞는 시설 장비를 갖춘 업체가 시장 군수한테 등록을 해서 신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현재 저희들한테 신고돼 있는 건 한 180여 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행정기관의 관리를 받고 있는 거는 한 180개 되는데 최근에 강아지 공장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뭐 몇천 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등록된 신고된 그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그 생산업체 말고 또 추가적으로 어디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좀 이제 실태 파악을 지금 이제 좀 하고요. 그리고 불법을 저지른 그런 번식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벌금이 100만 원입니다. 강아지 몇 마리 팔면 아마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벌금을 매겨서 그 불법을 했을 경우에는 자기한테 손해가 온다는 걸 좀 알 수 있도록 일단 법을 좀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만은 그렇게 좀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기서 보셨습니다만은 그 새끼 때문에 외과 수술을 막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저희들 수의사법에 보면은 그 아무나 동물한테 이렇게 진료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기가 키우는 동물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외과 수술까지 하라고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들도 법을 좀 명료화해서 실제로 뭐 약 하나 갖다 먹이는 거는 뭐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건 못하게 하면은 또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과연 어떤 행위까지 가능한 건지 좀 파악을 해서 그것도 좀 정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그 현재 농식품부 내에 동물보호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동식물검역본부에 지금 가 있는데 그 업무 범위가 반려동물뿐만이 아니고 실험동물, 여러 가지 동물을 같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반려동물을 좀 집중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정말 그 반려동물에 대해서만 별도로 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정말 좀 이게 저희들도 반려동물 문화가 정말 빨리 좀 정착이 되고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반려동물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돼야 되겠군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별도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은 그 연초부터 저희들이 그 뭐 동물 보호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부 내
행정부 내 관계되는 사람 모아가지고 그런 작업들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스피드업해서 조만간에 좀 빨리 끝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근데 제가 좀 말씀 좀 죄송한데 사실 이런 저희들이 저런 이제 시민단체가 하면서 중앙 정부에서 이런 반응을 보여주신 거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문제가 지금 처음이 아니라 2013년 12월에 모 일간지에서 이 실체에 대해서 보도를 하니까 바로 그때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2013년 12월에 그 전수조사 하겠다, 그리고 단속도 하겠다, 그렇게 다 이미 보도 자료를 다 보내셨어요. 근데도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과연 또 믿을 수 있냐, 이제 이런 반응이 있고요. 또 하나는 법 개정은 이제 국회까지 가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저렇게 걔들이 저렇게 불법 업자들과 또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구조 속에 가장 중심에 있는 그 조직은 경매장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경매장은 동물 판매업을 등록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불법 행위가 나면 영업 정지를 시킬 수 있는 규정이 현재로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미 30일, 35일 정도가 거기서 거래하기 때문에 이미 거기는 불법의 온상이고요. 그 동물 판매업 그 규제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령으로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그 규정에서 불법 번식업자들이 저런 경매장에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거는 국회까지 안 가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또 말씀드리자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이제 검역원내에 있는 동물보호과를 말씀하셨는데, 이미 검역원내 동물보호과가 저는 기능이 안 된다는 거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려동물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 천만 인구 시대인데 이런 동물보호 전담부서가 없다는 것은 참 불행하니까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주시죠.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호를 하는 그 기구를 만들겠다는 게 중앙정부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중에 법에서밖에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벌금을 매기거나, 이거는 어떤 재산권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법에서 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시행령이나 신규식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13년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지켜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금년 1월부터 계속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만들고 있으니까 같이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기관이 참여해서 만들고 있잖아요.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되는 대로 하여튼 대안을 발표하고 그걸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김생민 씨가 보시기에도 근본적인 대책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정부 또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유기동물이 만나면 바로 반려동물이 되거든요. 유기동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러니까 이 정말 연예인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이런 강아지, 조그만 강아지, 우리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똑같이 이렇게 굴러가는 거거든요. 이런 걸 좀 끊을 수 있게 우리가 좀 많이 동물을 사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물이 유기되는, 버려지는 것은 동물의 책임이 아니라 사람의 책임입니다. 애완과 반려 사이에서 가족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동물들,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그래도 버리시겠습니까? 오늘 출연해 주셔서 도움 말씀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돈 있고 권력이 있으신 분들은 몇십억을 주더라도 징역 1, 2년 안 하는 게 훨씬 더 남용장사잖아요. 정관예우는 국민 모두의 피해로 돌아갑니다. 얼마 전 유기견의 이야기를 담은 한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동물 구호단체에서 제작한 건데요. 오늘은 이 영상으로 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변함없이 기다릴 것